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정말 이게 짧은 시간에 옷도 갈아입는 우리 네, 이 프로님. 제가 네, 이 광고가 네. 저희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역할만 해주는 줄 알았더니 네. 또 다른 고마움이 있었네요. 네. 안 광고주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숨쉴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소개해드린 대로 D코드의 정준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품 패션 프리오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D코드의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예. 진짜 젊어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네, 일정 연령이 지나면 대표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야, 그런 정말 것 같아요. 예. 진짜 사원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여기도. 정준영 대표님. 정준영 대표님도 음. 이 프로가 싫어하시는 유학파입니다. 혹시 미국? 미국 또 미국 맞죠? 네, 미국? 맞습니다. 네. 정말 막 요즘은 저희가 여러 그 창업하시는 분들을 모시는데 뭐 유학파 아니면 창업도 못 하나 봐 요즘은. 정 대표님, 혹시 네. 유학하고 오면 우리나라는 취업은 안 됩니까? 근데 뭐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원래 그러니까 유학을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네. 다닐 때 이제 유학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예. 1학년 때는 원래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다가 네. 2학년 때 그냥 이제 부모님 미국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미국 대학은? 네, 그냥 뭐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한번 가보자. 약간 좀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미국 유학반이 있는 걸로 봐서 네. 고등학교도 평범한 고등학교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좀 그럼- 특이한 학교. 네. 뭐 민족사관 고등학교 나왔어요? 앙드레김 교복으로 유명한 용인외고 나왔어요. 용인외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아무튼 프렌들리한 인터뷰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학 별로 그러면 하여튼 이 서비스를 일단 좀 소개를 해주세요. D코드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명품 프리오더 서비스 이렇게 네.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프리오더는 뭡니까? 이제 프리오더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 지금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제품을 지금 뭐 온라인에서 단순히 살 수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패션이라는 게 시즌이 있잖아요. SS 시즌이 있고 FW 시즌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즌에 출시될 제품을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 아예 공개가 되지 않은 제품이죠. 그런 거를 미리 할인된 가격에 선판매를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일종의 선물 거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안 팔리는. 그렇죠. 아직 판매도 안 됐고 공개도 안 됐고 다만 이제 뭐 밀라노 패션위크, 파리 패션위크, 뭐 뉴욕 패션위크에서 선보였던 그런 제품들을 네. 뭐 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전에 고객들한테 좀 더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심지어 할인도 해줘요. 네, 그래서 뭐 고객 입장에서는 네. 아예 이제 시장에 미출시된 신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산다 이런 메리트가 있고 다만 이제 좀 이제 기다려야 돼 배송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 그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직 안 파는 제품을 네, 자동차로 치면 모터쇼에나 나가는 컨셉트카를 그렇죠, 미리 산다는 건데 그렇죠. 미리 사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심지어는 웃돈 주고도 사고 싶을 네. 것 같은데 할인이라니까 네, 그거는 뭐 왜 사시냐고 안 여쭤볼 텐데 네. 파는 브랜드는 그걸 왜 출시 시점에 맞춰서 팔아야지 먼저 팝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앞에서 프리오더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기존에 이제 프리오더라는 개념은 이제 저희가 뭔가 만들었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네이버에서도 프리오더라는 키워드가 안 접힐 때부터 저희가 프리오더를 시작을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뭐 프리오더가 뭐 그냥 주는 단어 뜻 자체로 그냥 선구매한다, 선거래한다 이런 네. 느낌인데 네. 근데 그 프리오더가 기존의 명품 유통 시장 자체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명품 시장에서 제품이 유통되는 단계에 존재했던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은
한 시즌이나 두 시즌 정도를 더 선행을 해서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실제로 샘플링까지 다 완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 제가 언급했던 상품 소개라는 곳이 이제 쇼룸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뭐 파리 패션위크, 밀란 패션위크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패션위크를 가면 지금 그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올 겨울에 가서 이번 겨울에 어떤 게 나올지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명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 이제 리테일러들에 속해 있는 바이어들 다 초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가서 직접 제품들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모델들한테 피팅을 해보고 예. 프리오더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프리오더를 베이스로 브랜드들은 어떤 SKU가 어떤 SKU가 더 많이 팔릴까, 어떤 사이즈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될까를 결정하고 제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SKU가 뭡니까? SKU가 보통은 제품 그 스토키스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네. 그 스토키스트 유닛은 아니 이거 뭡니까? 업계 용어인 것 업계 같아서. 용어가 아니라 그 물류에서 보통 쓰는 용어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번호? 어떤 네. 제품이 일련 번호? 네네, 아. 1년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SKU가 만 개다 하면 만 가지 종류의 제품이 존재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 컴퍼니 백브리핑에 오늘 SKU 누구야? 뭐 이런 거예요? 오늘 SKU는 괜찮았어. 보통 물류에서 많이 쓰는 물류에서? 단어입니다. 네네. 네. 물류에서 많이 쓰는 거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쇼룸에 이미 선보일 때, 그러니까 패션쇼 같은데 선보일 네. 때 이미 제품이 거의 다 완성이 그렇죠. 된 거고 네. 찍기만 하면 그렇죠. 찍는다고 하면 그런가요?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자동차 모토쇼에서 컨셉카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실제로 네. 이 제품은 이제 패션 같은 경우 상용화가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냥 일반 이른바 제품인데. 업자들은 이미 사고 팔고 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이 뭐 현대에 가셔서 올해 이번 가을 겨울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 봄 여름 신상이다 하고 보시는 것들은 사실은 현대에 속해 있는 뭐 한섬에 속해 있는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8개월 전에 이미 본인들이 다 셀렉한 제품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은 한 짧게는 6개월 정도 리드 타임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에 가는데 이렇게 걸린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던 뭐 브랜드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에 예. 대한 부분인데 네. 그냥 사실은 이제 계속 자료를 보시면 늘 네. 하던 일을 했을 뿐이네요, 브랜드들은.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브랜드들은 늘 하던 걸 하는 것도 맞는데 결국 브랜드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판매되고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증대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버버리가 100년 동안 버버리로 기억이 될 수 있게 구찌가 100년 동안 될 수 있게 사실 이건 브랜드 비즈니스예요. 사실 그 로고가 하나 박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퀄리티만 더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제품을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수요 예측을 하고 싶어서 사실 프리오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프리오더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리테일러들 판매자들이 셀렉을 해서 하는 걸 중심으로 했던 거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중들 진짜 이제 파이널 커스터머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떠냐 네.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게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 브랜드를 소비하게 될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저희는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셀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프리오더를 통해서 추구하는 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정교하게 수요 예측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생산도 더 빨리 돌리면 실제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프리오더 리드 타임을 뭐 4개월, 3개월, 2개월로 계속 줄여갈 수 있겠다. 그런 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 프리오더 리드 타임. 네, 배송의 리드 타임이 총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배송되는 건가요? 그 실제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검수가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고객님한테 배송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6개월 정도. 주문하고 오케이 줄게 그렇죠. 해놓고도 사실은 프리오더를 한다는 그 단계는 제품이 생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산 전에 선주문을 받고 온디맨드에 100%. 카탈로그만 보고 그렇죠. 주문을 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드 입장에선 재고 리스크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프리오더로 최대한 많이 팔고 싶은 건 그런 니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전 세계 유통이 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잘 팔릴 걸 이제 좀 그때 수급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브랜드 가치도 제고를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럼 대표님 네. 이 명품은 할인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계속 올리기만 올리고 네. 할인을 잘 안 해주고 그래서 뭐 신제품 딱 열면 무슨 막 서로 산다고 이렇게 막 줄 서 네. 있고 막 그러는데 음. 그걸 왜 그것도 할인돼 그러니까 프리오더를 하는 거는 니즈는 알겠어요. 근데 네. 그걸 왜 할인까지 해줘서
프리오더의 이제 수요를 받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품이 유통이 될 때 유통 마진 자체가 유럽의 이제 시장 판매가 리테일 가격보다 보통은 30에서 40%까지 업셀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싸게 판다. 네. 예. 실제로 동일 구찌백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 250만 원 정도에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한국의 현대백화점 가서 똑같이 구매를 하시려고 하면 보통 300만 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보통은 패션 업계에서 이제 한 시즌 사이클을 20주 정도로 잡습니다. 20주가 보통 이제 이제 SS 시즌이 20주, 네. FW가 20주, 남아 있는 이제 10몇 주 되는 시간은 이제 세일 기간이랑 이제 맞물려서 시즌이 체인지 되는 그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은 시즌이 시작을 하고 10주 정도가 지나면은 미드 시즌 오프라고 20에서 25% 정도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할인을 마크다운을 합니다. 예, 모든 예. 브랜드들이. 예. 뭐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은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정도인데 그런 네. 이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직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논외고요. 네. 에루샤. 네, 에루샤가 나머지 나왔다. 대부분 뭐 아시는 프라다, 뭐 구찌, 미우미우, 뭐 버버리 이런 것들은 B2B들이 좀 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할인은 조금씩 한다. 네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는 거라 역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이제 브랜드 쪽에 한 거는 생각을 해봐라. 고객들이 사는데 너희 브랜드가 아무리 그렇게 그런 브랜드라고 해도 세상에 어느 고객이 돈부터 내고 6개월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냐. 예. 그러니 합리적으로 어차피 너네도 시즌 오프하고 10주 지나서 안 팔리면 25% 내릴 거를 우리는 차라리 더 빨리 빼주자. 그래서 뭐가 더 팔리는지 보고 더 빨리 호응을 보면 데이터에 유의미한 것도 더 볼 수 있고 너네가 더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이건 프리오더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전혀 없지 않냐. 결국은 명품은 그런 거거든요. 생산되어 있는 100억 정도의 재고를 생산을 했으면 이 100억 처의 재고를 팔아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만들어야 되느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대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예. 재고 하나의 가치가 너무 높고 재고 자산 가치가 너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수반되는 게 재고 리스크가 동반으로 커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재고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는 못 팔았을 때 재고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를 끝도 없이 가격을 내려서 아울렛으로 가서 팔아내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사실 좋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브랜드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울렛에 들어가는 명품이 따로 있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명품이 따로 있다라는 루머이기도 하지만 실제 팩트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시 자료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예. 이제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버버리나 뭐 샤넬,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대부분의 알고 계시는 좀 유명하고 좀 힘이 이제 백화점 1층에 존재하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은 예. 대부분은 끝도 없이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된 재고는 보통은 소각을 합니다. 안 팔고요. 네, 차라리 우리가 280억, 그냥 뭐 300억, 없애버리겠다. 네, 3, 40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재고도 소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시장에 뭐 50%, 70% 할인된 가격에 풀어버리면 다음 시즌에 우리가 새로 런칭할 땐 그 가격이 무너지니까. 어차피 이 그렇죠. 정도 가격에 안 팔린 거는 그렇죠. 버린다. 네. 소각은 실제로 태웁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게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야. 향수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다 주지 폐기. 그냥. 우리 주지 그냥.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팔리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냥 주면 되잖아. 그래 주면 되잖아. 네. 그걸 왜 버려? 아 진짜. 가서 얘기 좀 해볼까? 아니 그러면 얼마나 싸게 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얼마나 싸게 파십니까? 그러면 프리오더로? 보통 저희가 프리오더로 판매하는 가격은 이제 직구를 하시는 가격, 그러니까 즉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셔서 사시는 현지 가격보다 25% 정도 쌉니다. 25%. 네, 근데 그 가격은 결국 한국에 있는 백화점 가격이랑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 싸네요. 그렇죠, 45% 정도. 평균적으로는 40% 이상은 저렴합니다. 참 신기하다. 너희들 어차피 가을 오시니까 가을 지날 때 무렵에 세일 할 거 아니니. 예. 그러니 봄에 그 세일 가격을 우리한테 먼저 줘. 네. 그럼 우리도 조금 싸게 팔게. 그러면 어떤 게 인기 있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 마지막에 태워버리잖니. 그냥 좀 그죠? 줘봐라. 네, 네.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설득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거의 와. 매일매일 거절당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냐. 네. 그리고 또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다 생각하시다시피 뭐 이 디자인이 유출되면 어떡하냐 막 네. 이런 우려가 없진 않았어요. 없진 예. 않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는 너무나도 손쉽게 이제 정보를 다 찾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인스타그램만 봐도 금방 알 수 있고 오케이. 굳이 파리 패션위크를 가보지 않아도
그냥 인스타그램 보면은 계속 올라오니까 보그 잡지를 보면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니즈를 더 빠르게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그럼 고객은 돈을 먼저 내야 됩니까? 그렇죠. 디코드에? 네, 더 많이 먼저 냅니다. 한 얼마나 먼저? 한 1년? 보통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네. 지금 김도형이란 분도 질문도 올리셨던데 네. 내가 돈을 냈어요. 내 고객 네. 입장 6개월 먼저 일종의 네. 여행 상품 미리 난 네, 6개월에 네, 네, 여행 똑같습니다. 갈게 네, 하고 네, 싼 네. 가격에 비행표가 좀 싸네 하고 이제 네. 미리 해놨어요. 네. 근데 제품을 못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품을 못 가져왔던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조금 생겼고 21년도에 조금 생겼는데 그게 전체 퍼센트지로 봤을 때는 한 2% 내외입니다. 언더 한 1.5% 2%. 그러니까 주기로 했는데 걔네가 네, 못 주거나 아니면 네, 배송이 안 되거나 네. 아니면은 수량은 다 들어왔는데 네. 하자가 나왔는데 교환을 해드릴 수량이 없다. 이제 이런 거는 저희도 운영 정책에서 좀 수정을 해서 안전 재고를 저희도 보통 빼놓고 판매를 합니다. 요새는 최대한 리스크를 해칭하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알겠어요. 어떤 특정 백이 100개 있으면 100개를 예.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프리오더로 그냥 80개 정도만 팔고 20개 정도는 빼놨다가 만약에 고객분들이 뭐 리스크 교환을 해달라. 네, 아, 뭐 그런 이슈가 그렇군요. 있으면 해드리려고. 굳이 그러면 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굳이 왜 할인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 4개월 후에 백화점에서 팔릴 가격 언저리에 팔려도 네. 사는 분 있을 것 같고 네. 안 파는 거 사니까 네. 그거보다 즉 그 백화점 가격에서 한 20% 정도만 싸도 될 텐데 네. 굳이 50%씩 할인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시는 이유가?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일단 국내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가격 자체가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백화점 매장에서 사본 적은 없습니다. 유학생일 때부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를 알았고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직구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명품을요? 네, 명품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좀 청바지 같은 거 그런 네. 거 좀 많이 신발 나이키 신발 같은 거 좀 많이 사봤었고요. 근데 저도 네. 이거 저희가 한 5만 원쯤에 팔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비싼 거 알아요. 네. 그러나 저는 5만 원에 팝니다. 왜냐하면 뭐 제작 원가 10,000원 정도 마진 더 붙여서 네. 해야 이제 저희 식구들 월급도 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랑 네. 아니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굳이 안 비싸게 파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사업가니까. 최근에 이제 럭셔리 마켓의 트렌드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고객층 자체가 계속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나 살까 말까 그때는 이제 40대, 50대 예. 그리고 아직도 백화점을 가보시면 5, 60대 층이 주 핵심 소비층이에요. 명품가는 3, 40대, 20대가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고객들은 대부분 20, 30대가 핵심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고객 중에 85% 정도가 MZ 세대예요. 20대부터 30대 중반. 네. 예.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가격 민감도가 높고 엄청나게 스마트하게 쇼핑을 해요. 예. 여기서 가격 비교하고 저기서 비교하고 백화점 가서는 밥 먹고 놀지만 매장도 다 구경하고 다 입어봐요. 예. 그리고 사는 거는 앱을 키거나 온라인으로 가요. 이거 알았고 사이즈 알았으니까 나 온라인 가서 직구해야지. 그리고 그 정보를 싸게 산 거를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백화점에서 안 샀는데 말 안 해요. 백화점에서 산 척을 해요. 예를 들면 네. 감추고 싶어요. 같은 네. 버버리백인데 아울렛에서 샀다고 얘기하면 뭔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 세대긴 한데 좀 이제 2030 그 세대층은 얼마나 싸게 샀는지가 자랑이에요. 아 그게 자랑이에요? 네. 남들은 다 80만 원에 샀는데 나는 50만 원 여기서 샀는데가 엄청 자랑이고 그럼 다 부러워하고 거기에 다 몰리는 거예요. 트래픽이. 제가 자신 있게 저희 회사를 좀 자랑을 하면 저희 회사 마케팅에 정말 비용을 많이 안 쓰는 회사예요. 예. 이제 로아스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비 대비 매출로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예. 평균이 2,800%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들어간 마케팅비 대비 매출액이 28배 정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가 마케팅비를 안 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격은 우리가 파는 가격에는 의심이 없어도 된다. 이거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믿음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패션 쪽에서 좀 추구하는 트렌드가 기존에 당연히 하이엔드 럭셔리 시장은 있어요. 뭐 몇 천만 원짜리 시계부터 뭐 백 이런 것들 에르메스 같은 거는 존재는 하지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사람들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루이비통 정도는 돼야 명품이지. 근데 예. 페라가모는 명품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페라가모 정도는 명품 아니야. 하다못해 뭐 여우 그림이 있는 메종 키친이라든지 뭐 메종 마르지엘라든지 하트 그림이 있는 아미라는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누군가한테 명품이고 누군가한테는 아니어서 사실 명품이라는 그 뭔가 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좀 다분화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명품, 비명품이었던 게 명품 네. 안에서도 하이엔드 럭셔리, 뭐 미드 럭셔리, 어포더블 럭셔리, 뭐 그다음에 프리미엄, 컨템포러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집중하는 구간은 사실 하이엔드 럭셔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는 저희가 판매를 할 수도 없고 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걔네는 이런 프리오더라는 네. 시장이 없군요. 없습니다. 아예 걔네는. 그리고 무조건 100% 직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리셀 시장이에요.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누군가 사서 남한테 파는 거예요. 예. 개인이 또는 업자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구조고 사실 저희가 들어가 있는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브랜드들이 통상적으로 백화점 1층에서 보실 수 있는 브랜드 또는 백화점 2층 또는 이제 남성 이제 좀 자파 이렇게 좀 비싼 거 브랜드 모여 있는 뭐 5층, 6층 예. 여성복 있는 층에 있는 아. 그런 브랜드들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버하는 브랜드들은 이제 뭐 프라다나 셀린 뭐 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고요. 최대 예. 저희가 예. 제일 비싼 브랜드로는 네. 제일 저렴한 브랜드로는 APC라는 이제 브랜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메종 키친의 이 정도 브랜드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잘 팔립니까? 저희가 현재 제일 잘 팔리는 브랜드는 이제 메종 마르지엘라라는 이탈리아 브랜드가 잘 팔리고요. 저희가 한국에선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을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우 그림 있는 메종 키친의 네. 아미 네. 이런 것들이 좀 폭발적이긴 하고요. 당연히 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셀린이라든지 프라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저희가 네. 프리오더를 해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면은 굉장히 빨리 품절이 되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세계가 있음을 와. 네, 아까 전에 그 소각한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었네 지금. 네. 소각은 어디서 하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고. 그죠. 소각할 때 저 아르바이트 안 뽑습니까? 그러게요. 아, 그런 거 소각 대행 저희가 그냥 공짜로 소각해 드리겠습니다. 네. 받아오면 재밌다. 아니 근데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채팅창에도 그런 질문이 네. 간간히 올라오던데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미리 제가 고객이에요. 난 네. 명품을 좀 싸게 사고 싶어. 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지 않지만 네. 대충 보고 그냥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미리 그냥 사는 거잖아요. 예고편만 보고 그냥 네. 돈 미리 6개월 후에 영화 보겠다 네, 하고 네. 그냥 찍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 6개월 동안 돈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막 굴리면 되겠네.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돈이 살짝만 머물러도 그렇죠. 사실은 그걸로 할 모든 수- 대형 커머스들이 하는 원리기는 한데 적자가 엄청나게 쿠팡이 엄청나게 적자가 나도 돌아갈 네. 수 있는 건 매월 1조 넘게 현금 유동성이 생기고 정산 주기는 D 플러스 120일 이렇게 예. 되니까 이자 없이 몇 조 하는 돈을 몇 달을 쓸 수 있다라는 예. 장점이 있는 건데 예. 그런 걸 착안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 프리오더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당연히 저희는 진행을 할 때 저희도 디파짓이라는 개념으로 해당 수량을 확보할 때 발주를 넣을 때 저희도 계약금 저희가 내요. 그게 이제 원가 그 브랜드에 네네네. 브랜드에 돈을 줘요. 네네네. 미리. 저희도 당연히 이제 디파짓이라는 이제 저희가 이 주문량을 개런티하겠다. 이제 계약의 명분으로 계약금이 나가고요. 예. 그다음 제품이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잔금을 치르게 되고 어떤 그런 구조로 좀 짜여 있습니다. 그런 걸로 짜여 있다. 네.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그럼 이제 많아요? 아니면 가서 처음에 설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설득하고 나니 굳이 디코드한테만 이렇게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그렇게 줄 거면 어디 네, 뭐 야 언더스탠딩 니네도 와서 팔아봐. 네.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네. 뭐 일단 업계에서 프리오더라는 이제 독특한 테마로 고객한테 프리오더를 하고 있는 서비스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하고요. 전 저희랑- 세계적으로요? 네, 저희랑 유사하게 하는 건 있는데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모다오퍼랜드라고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되게 큰 명품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 명품 제품들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런웨이 쇼피스 컬렉션만 VIP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오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문을 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한두 피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랑 같은 건 아니고 그러네요. 그건 용도도 다르고 네, 업도 다르네요. 저희는 조금 더 대중성이 있는 그냥 음. 좀 대중화가 되어 있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명품이 그냥 좀 더 기득권 아니면 좀 더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뭐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MZ 세대들부터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네.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MZ 세대들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경험적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가치 중심적 소비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만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러면 사실은 청담동에 있는 파인다이닝이나 고가 주류를 실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들이 늘어서 시장 마켓이 커진 게 아니라 와인 소비가 늘어난 거는 젊은 친구들이 기존에 소주를 먹고 맥주를 먹던 거에서 와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10년 뒤에는 소비를 주로 끌고 갈 주 트렌드가 될 거고 네. 그래서 모든 명품이나 이제 이런 고가 사치제, 고관여 제품들을 아우르고 있는 브랜드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마케팅이 다 젊은 세대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올드하다의 이미지를 버리고 다 젊은 뮤즈를 쓰잖아요. 샤넬 같은 경우도 지금 쓰고 있는 모델들이 다 10대예요. 17, 뭐 17살, 18살. 아하. 뮤즈를 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런 배경이 좀 그쪽에도 있고요. 그럼 10대, 20대의 소비력, 네. 즉 소득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소득이 늘어난 건지는 사실 저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해서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저까지만 해도 대부분 제 친구들이 뭐 형제들이 다 있는 편인데 예. 이제 제 다음 세대들을 다 보면은 거의 이제 뭐 결혼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거나 한둘이 저축이 필요 없구나. 무조건 한 명이에요. 있어도 그런 트렌드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자식 이제 애들한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다 대부분이 외아들 외동딸이에요. 네. 그냥 다 모든 게 집중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그러니까 다 해줘야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인 10대를 말고 20대 30대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네.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사실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많은 걸 다 포기하는. 근데 예.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더 이상은 어. 그냥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취득할 만큼의 더 이상 삶이 바뀌진 않는다. 예. 그러니 투자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내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 난 조금이라도 젊고 예쁘고 잘생겼을 때 나는 좋은 술을 먹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데 여행을 가고 싶다. 나이 먹어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간이 없어요. 뭐 가려고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소비력이 늘어났다고 결과론적은 똑같지만 사실 네. 과정의 배경은 이쪽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이해가요? 어. 저도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즐겨요. 저 잘생겼을 때 하려고. 알겠습니다. 웃고 있어. 야, 아, 이 야, 특이한 거 프리오더라는 게 근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장사가 되는데 왜 이런 업이 없을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해줘도 돼요? 아니 원래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제가 두 번째 창업이에요. 첫 네. 번째는 대학교를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한 네. 3, 4개월 좀 다니고 학기 말 됐을 때 그 전부터 원래 패션을 진짜 좋아했어요. 명품을 좋아했다기보다는 패션을 네. 좋아했고 당시에 좀 유행했던 게임들 중에 온라인 게임 중에 막 와우라는 게임이 있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네. 게임이 있었고 네. 뭐 했는데 그런 거엔 전 좀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때 막 나이키 신발 찾아보고 청바지 찾아보고 이러고 예. 놀 때였는데 예. 그게 이제 국내에서 패션 커뮤니티에서 맨날 좀 고등학교 때 놀다가 대학교 가가지고는 국내에서 계속 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해외 패션 커뮤니티에서 놀다 우연히 이제 이탈리아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예. 사귀게 됐다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명품을 유통하는 집안의 자제분이셨던 거예요. 우연히. 네.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우리 당시에는 오프라인으로 100% 명품 유통 거의 할 때였어요. 온라인으로 예. 명품을 산다는 거 엄청 선입견이 있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는 나는 온라인으로 시장이 올 것 같다. 온라인을 예. 하려고 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그걸 잊고 싶지 않다. 어. 같이 하자. 내가 돈을 투자를 할게. 그래서 이제 저도 당시에 좀 모아놨던 과외에서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예. 조금 투자를 해서 운영이랑 이제 그런 건 제가 다 하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물류라든지 백단을 좀 다 움직여주고 자본을 굴려주는 건 이제 보따리로 보내준 거네 물건 그렇죠. 사다가. 네 그렇게 했고 실제로 제가 당시에도 뭐 되게 유명했던 국내 패션 커뮤니티에 다음 시즌에 나올 런웨이 사진 미리 받은 거 몰래 뿌려보고 반응 좋은 거 보고 그대로 그냥 오더를 이제 선 오더를 넣고 재고 확보해놓고 팔 때도 되게 이렇게 천천히 팔았어요. 한 번에 뭐 100장을 샀으면 한 번에 100장 다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니라 한 30장 팔아보고
다 팔고 시장에 또 물건이 없을 때 한 번 더 빼고 이런 식으로 좀 완급 조절하고 한 3년 반 정도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네. 했었고 네. 군대를 가게 되면서 접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잊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스타트업으로 갔었는데 네. 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땐 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좀 예. 기고만장하게 내가 또 이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아. 생겼어요. 예전에 내가 학생 때 했을 때도 이 정도는 했는데 내가 이거 여기 대표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되게 건방졌죠.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고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그런 되게 심플한 로직이었는데 사업은 훨씬 더 입체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근데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사실 프리오더로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제가 패션 커뮤니티에서 막 정보를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했던 그게 너무 재밌었고 예. 사실 명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나 제품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그냥 네이버 이런 데서 찾아서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약간 폐쇄적인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개방형을 시키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떠들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디코드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드레스 코드다 이거는. 원래 드레스 코드라고 하기 전에 원래는 그 디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DECOD라고 이제 뭔가 해독하다라는 뜻인데 그런 뜻이죠. 네, 디코딩. 그래서 원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디코드 your desire라고 해서 당신들의 욕구를 해소해주겠다 이런 네.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해서 네. 커뮤니티를 했는데 한 엔젤 투자를 받고 한 7 대학원을 그때 붙어나가지고 원래 대학원을 갈까 말까 하다가 가기 전에 학기를 밀어놓고 이거를 집중을 했던 건데 한 6개월 만에 거의 다 말아먹었어요. 뭐 팀원들도 거의 다 나가고 네.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6개월 해보고 이제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집중을 해야겠다. 음. 그래서 이제 원래 잘하는 일에 집중을 하자 해서 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집중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오더는 아니었고요. 남의 해외에 있는 이제 명품을 팔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에 있는 재고를 긁어와서 파는 서비스를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긁어오다는 건 네, 그냥 거기에 있는 열심히 뭐 검색해서 그렇죠. 열심히 검색해서 검색해서. 뭐 여기에 가면 구찌백이 제일 싼 데가 있네. 그럼 여기 거를 빨리 떼다가 블로그에 올려서 연락 오면 빨리 거기서 주문해서 하고 마진 남는 거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장보기 대행 계속, 그렇죠. 구매 대행이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치열하다. 네, 그거를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창업 2015년에 했는데 16년, 네. 17년 당시에 뭐 그때 한창 스타트업 뭐 이제 앱 중심의 뭔가 이런 예, 예. UI UX라는 개념들부터 많은 게 나올 때였는데 고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거에 엄청 집착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네. 고객 경험이 좋아야 되니까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 끝낼 수 있는 걸 뭔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아하. 구매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세스 다 저희가 한 거예요. 물류도 저희가 태워서 그거를 한국에서 받고 검수도 저희가 하고 배송도 국내에서 저희가 해주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강남에 사무실 처음에 얻었을 때는 근처에 있는 데는 한 15분 차로 갈 수 있는 데 다 직접 배달해드렸어요. 차로 초반에 CS도 제가 혼자 거의 다 했던 시절이 예.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특정 객단가까지 평 객단가가 안 맞춰지면은 무조건 팔 때마다 손해인 거예요. 그냥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히. 고정비가 많이 들어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인건비 별개라 치더라도 판매를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매출 총이익이 있는데 그 네. 매출 총이익에서 마케팅비도 빼야 되고 이제 뭐 패킹비도 빼야 예. 되고 뭐 예. 그다음에 혹시나 교환 반품 들어와서 재고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도 해칭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이게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평단가로 60만 원 정도를 하지 못하면은 우린 이 마진 구조에서 무조건 실패한다. 사실 그렇게 떼다 팔아가지고는 벌 수 있는 마진이 15%채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맥스가 15%예요. 예. 네, 보통 10%로 보수적으로 잡는데 10%로 움직이면 6만 원 떨어지게 만들어놔야 예. 비용 뽑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맨날 백만 팔리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반팔티가 팔리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9만 원짜리도 팔리는데 이건 팔면은 한 3만 원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되고 또 고객이 기다리는 걸 또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주문 한 개 들어왔는데 기다렸다 묶어서 사면 무료 배송할 수 있는데 고객이 재촉하는 게 싫어서 배송비 막 20유로 따로 내고 다시 받고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회사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2018년 초부터 망하겠다. 이대로 해외에 가면 있는 온라인 샵에서 싸게 파는 걸 네. 우리나라에다 팔아서 이렇게 주문하는 거였군요. 네네. 아. 그래서 그 차익을 만들었던 게 보통 뭐 신규 가입하면 뭐 10% 쿠폰 주고 뭐 이런 것들로 네. 그다음에 나중에 광고로도 붙이고 이런 걸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더라고. 수지 타산이 안 맞고 돈은 계속 번레이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팀원들도 이제 지치고 3년쯤 딱 되니까 접고 예.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생각도 네. 들고. 장사는 꽤 잘 됐었던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네? 팀원들이 지칠 정도면 일은 열심히 했다는 뜻이고. 아 그죠. 그럼 장사가 그렇게 돼야지 주문이 네, 안 나쁘진 들어오는데. 않았어요. 저희 그때 하는 대로 마케팅비를 남는 빵원 게 썼었거든요.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을 안 벌리는. 그렇죠. 네. 딱 우리네 우리야. 우리 딱 딱- 우리네. 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죠 막. 대표이사가 다 하잖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요. 퇴근할 때 보면 내가 이거 맞아요. 뭐 하고 있나 싶고. 맞아요. 거의 주말도 없었던 것 같고. 주말 없지. 네, 그냥 술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는 네. 밤이 너무 싫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괴롭고. 근데 그러던 이야, 찰나에 네. 정말 좀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우리가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의 거 그냥 갖다 팔고 그냥 일반 커머스들이 하는 것처럼 남의 거 재고 연동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팔았을 때 이걸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말고 다른 서비스가 아닌 우리를 써야 되는 이유를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면 없는 거예요. 커머스는 되게 명확하다 생각해요, 저는. 감히 제가 이제 7년 정도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커머스의 핵심은 상품의 희소성과 가격의 경쟁력. 그러니까 상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면 네. 무조건 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명품은 상품 경쟁력을 계속 다들 모두가 얘기해요. 우리만 파는 건데 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쟁력이에요. 왜냐하면 명품을 사실 통제하는 건 명품 브랜드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너네한테 이제 물건 안 줄 거야 하면 내일이라도 저희도 물건 끝인 거예요. 그러네요. 프라다 내일부터 너네 팔지 마 이러면 끝인 거예요. 저희는 진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리스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계속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하고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많은 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 내부적으로. 그럼 사실 남아 있는 건 가격인 거예요. 정말 네. 냉정하게. 정말 역설적이게도 명품이 왜 싸야 되냐라는 질문을 투자자분들 많이 하셨는데 네. 저는 오히려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의 민감도가 더 높다. 예를 들면 5,000원짜리 떡볶이를 시켜 먹는데 10% 할인해 주면 500원 싸지는 거잖아요. 그 네. 500원 갖고 사람들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냥 맨날 예. 시키는 데서 시키고 편한 데 가서 시키고 말죠. 네. 아메리카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3,000원, 3,500원 크게 차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50만 원과 45만 원이 돼서 5만 원이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100만 원에서 이제 90만 원 이제 이렇게 단위가 공 두 개가 더 붙는 클래스로 올라가면은 예. 다른 거예요. 피부로 오는 게. 10만 원이 사람의 저는 임계점을 생각해요. 주머니를 열 때 바뀌는 게. 예. 딴 데보다 여기가 10만 원 더 싸 하면은 괜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다른 데는 숙박권이 다 비행기 항공권이 25만 원인데 예. 여기서 사면 오늘만 사면 15만 원이래. 음. 언제 갈진 모르겠는데 일단 사고 싶잖아요. 그렇지. 1, 2만 원으로는 잘 안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걸 엄청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리오더의 가격 프라이싱 정책 자체도 그냥 랜덤하게 찍은 건 아니고 그런 이제 딱 이 정도면 확실하게 후킹이 되겠구나. 10만 원 이상의 네. 가격 프리미엄은 네.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쪽에 좀 접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 그래서 싸게 파시는 거고. 네. 아. 오히려 좀 고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가 서비스가 뭐든지 다 해주면 더 좋아요. 뭐 네. 무료 교환 반품도 해주고 수선도 해주고 뭐 패킹도 예쁘게 해주고 광고도 막 연예인 많이 나오는 거 쓰고 막 이렇게 예. 하고 더 있어 보이게 하고 하면 모두가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회사의 차원에서 보면 저는 회사의 본질은 이익 창출이라 생각을 해요. 네. 이익을 결국 내려고 사업을 한 건데 계속 손실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담백하게 가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건 다 버려보자. 다 버리고 우리는 본질은 가격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까. 야. 결국은 구조는 그거예요. 저희가 프리오더로 브랜드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저희가 디파짓을 내서 계약금을 준 걸로 그들도 공장을 가동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문했기 때문에 100개 더 생산한 거예요. 원래는 1000개만 생산할 거 저희가 100개 주문을 줘서 1100개를 생산하는 거예요. 100개만큼의 매출이 더 생긴 거예요. 높은 예. 매출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줄 의지가 생긴 거고요. 거기서. 아니 근데 처음에 예를 들면 그 명품 업체 갔어요. 네. 그 우리 대표님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한국에서 온 네. 미국에서 누굽니다. 유학한. 미국에서 살짝 유학한 누군데 나한테 프리오더를 주세요 하면 넌 누군데 내가 널 믿고 프리오더를 주냐. 그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힘들었는데 뭐 이건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원래 그 이탈리아 친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네. 좀 큰 집이었고 지금은 되게 친하고 많이 도와주곤 있는데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처음에는 좀 정신을 차리려고 남의 사이트 거 막 이렇게 팔 때 네. 혼자서 팔아서 직원들 급여를 다 줬어요. 팀원들을. 예. 혼자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매일매일 혼자 블로그 다 쓰고 인스타그램 하고 앱도 없었어요. 팀원들은 뭐였어요? 팀원들이 이제 앱 개발하고 이제 뒤에서 제가 CS 하는 거 좀 도와주고 나머지 이제 개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대표이사가 직원을 먹여 살리는 기간이 있다니까. 그거를 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한 8개월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할 때 이제 특정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모 부티크라고 해요. 보통 명품을 이제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얘기하는데 되게 큰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계정 하나를 파고 맨날 성별도 다르고 막 중구난방으로 여자 것도 샀다 남자 것도 샀다 백도 샀다가 막 목걸이도 샀다가 신발도 샀다가 막 사기 시작을 하니까 예. 어느 날 VIP가 된 거예요. 이게 한 얘 달에 많이 사다. 한 달에 뭐 거의 한 몇백만 원씩 계속 사니까 그게 한 예. 4개월쯤 사니까 역으로 거기 이제 무슨 되게 거기 좀 높은 사람이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쓰는 메일로 그 아이디 가입한 메일 와가지고 이게 되게 신기한 고객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뭘 하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우리 오너가 좀 보고 싶어 하는데 네. 만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번 했고 네. 하고 나서 이제 거기 오너분이 그러면은 네가 한번 이탈리아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사비를 들여서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이탈리아로 네, 예. 가면서 그 전날까지도 CS를 하고 매출을 내야 그 매출 마감이었기 때문에 마감을 내서 해야지 월급이 나갈 수 있어가지고 하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 2016년 5월이었어요. 5월 초였는데 그때 연휴 때 갔어요. 일부러 연휴 때 직원들 쉴 때 제가 출장을 갔는데 그 진짜 눈물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랑 뭐 명품 얘기라서 석가탄신일 막- 요 부분에 다 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 주말 다 붙이고 갔다 왔는데 가서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비행을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PPT 정말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난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한 6시간 동안 거의 안 잤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PPT 노트북 갖고 계속 하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들이 우리랑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 저희보다 더 좋고 더 크고 더 잘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제가 잘한다고 하는 건 어디가는 그러니까 제 말뿐인 거예요. 예.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VIP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밖에 증명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접근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잘 해보니까 예. 이제 그런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본인들이 다 투자해서 재고를 사온 다음에 그거를 팔아서 이익을 얼만큼 남기느냐 이게 유통업이잖아요. 네. 그걸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수수료도 달라고 하고 내가 좀 땡겨서 팔면 수수료도 줘 이러면은 자기 입장에서 마진을 뺏기는 입장이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접근을 좀 바꿔서 그럼 내가 너가 안 팔리는 브랜드랑 재고 리스트를 다 주면 내가 한번 팔아볼게 이렇게 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오더로 넘어가는데 좀 저희가 착안을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이만큼 더 팔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만큼 재고를 너가 조금 투자해서 확보를 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다 팔아올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팔아올게. 처음에 가서 뭐 진짜 무릎 꿇고까지는 아니고요. 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혼자 갔고 뭐 저도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었는데 여행만 가봤지 뭐 일로 가본 건 아니었는데 가서 이제 그 대표를 만났을 때 엄청 설명을 했죠. 엄청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증명을 했어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거기 이제 당시에 누디진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때 네. 좀 이제 끝물이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가 한때 많았는데 단종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못 구하던 제품인데 거기는 악성 재고로 한 2년 된 청바지 한 200장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못 팔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창고를 가서 구경을 하다가 네. 그거 200장 나한테 보내주면 한 달 안에 내가 다 팔아서 다 정산해줄게.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믿고 저를 보내줬어요. 나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 재고였고. 근데 그걸 제가 한 달 만에 다 팔고 하면서 관계가 터서 그럼 우리는 너를 믿고 물건 밀어 넣어줄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다 팔아내야 되는 그죠. 거니까. 제가 네, 회사에서 별명이 슈퍼셀러입니다. 진짜 잘 판다고 열심히 판다고. 열심히 막 그 네. 블로그에 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블로그 어디 회사 블로그 아니면? 네, 그때 회사 블로그를 파서 그걸 이제 다 밀어버렸죠. 이제 지금은 없어요. 그 기록을 다 없앴고 지금 이제 완전 회사 이제 브랜딩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 네.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블로그로. 그러니까 재고를 팔아주겠다. 네. 재고 잘 파니까 재고를 좀 더 달라. 네. 재고를 더 만들어. 우리가 재고 팔아주니까 잘 팔아주니까. 기왕 팔아줄 거 좀 먼저 가서 팔아줄게. 맞아요. 그거예요. 어. 딱 그 스텝으로 계속.
어차피 내가 팔 거잖아. 야 이게 참 조금 먼저 팔면 안 돼? 네. 그걸로. 진짜 특이하네요. 약간 우신 거 아닙니까? 감동 받아가지고 2%. 뭐저 대표이사가 휴일날 출장 가고. 예. 진짜 진짜 눈물 젖은 빵. 거의 근데 지금까지 1년에 휴가를 3일 이상 못 써봤던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해도. 저희가 지금 하루도 못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도 뭐 한 초기 한 4년 5년까지는 4년 5년까지나 못 써야 돼요? 휴가를 아예 못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이분 되게 우울한 말씀. 선배님 그게 몇 년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데스밸리를 전 3년에 겪고 3년에서 5년 갈 때 지옥을 봤고요. 3년 3년 동안 그러니까 4년 차가 접어들 때랑 네. 5년 차가 끝날 때까지 지옥의 그 2년을 보냈는데 네.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것만 넘어서면 네. 되겠다 이런 확신 좀 생겼고 아. 프리오더는 어떻게 보면 엄청 도박이었어요. 회사에 돈 다 떨어져가지고 예.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정말 머리를 쓴 거예요. 어. 우리가 계속 우리의 워킹 캐피탈로 재고를 사서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자본이 없고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을 명분이 없고 투자자들은 저희를 다 거절했어요. 25개의 투자사를 만났는데 다 안 된다 했어요. 누가 프리오더로 사냐, 누가 기다리냐, 싸면 얼마나 싸다고 사냐. 근데 저도 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의지로밖에 말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거를 풀로 태워서 1년 동안 자생을 했어요. 그래서 BEP를 넘기고 이익을 냈어요. 아 프리오더를 6개월. 해서 네. 자기 돈을 사서 팔고. 네. 지금은 고객 돈으로 먼저 돈을 받아서 사오겠죠. 이제 본인 돈 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더 많이 사는 게 있어요. 사실은 프리오더 할 때 그 물량만큼만 사진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팔리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물량을 프리오더로 다 파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거 알았으니까 이건 더 많이 사야지. 예. 그러니까 뭐 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싸게? 봤을 때 선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 따라간다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은. 시장 반응을 그렇죠. 우리가 선반응. 주는 걸 네. 보면 아니까 네. 아, 이거 잘 팔리겠구나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작년엔 잘 됐는데 이번 시즌에 또 했더니 좀 반응이 없다 프리오더 때. 네. 아 그러면 우리 빨리 손절하자, 줄이자. 이렇게.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카탈로그로 쫙 한번 뿌려봤는데 네. 막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로 돈을 받고 네. 한- 보통은 3-4배수를 사요. 3-400개를 사요. 그래서 프리오더 때 팔아요, 그럼? 프리오더 때 이제 6개월 기다릴 때 한번 팔고 3개월 차는 저희가 만든 프리오더예요. 6개월 기다리는 프리오더 지금 하고 있는 슈퍼 얼리버드가 프리오더예요. 예. 근데 얼리버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슈퍼 얼리버드 때는 상품의 다양성이 가장 많아요. 예. 저희도 어떤 게 잘 팔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괜찮은 걸 저희 MD랑 저희 이제 그 브랜드 네. 담당자가 네. 결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반응이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추려서 저희가 재고를 더 많이 발주를 넣은 거를 베이스로 얼리버드라는 단계를 만들어서 슈퍼 얼리버드 때보다는 3개월 정도 덜 기다리지만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게. 10% 정도 더 비싸요. 아 직접 구매한 건 조금 더 마진을 그렇죠. 붙여서 파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다 팔지도 않고 거기서도 팔고 좀 남겨놓은 걸 뒤로 빼서 일반 시장일 때도 팔아요. 왜냐하면 그건 더 비싸게 팔아요? 그렇죠. 또 올라가죠 가격이. 아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요? 그래서 진짜 좋다. 기다림과 가격이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엔코드 입사할 기세야. 아니 너무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싸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비싸진다니까. 원래 명품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명품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신상품이 딱 나왔어요. 그럼 막 줄 서고 엄청 팔고 리셀러도 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고 뭐 이렇게 완전 할인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네. 명품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낮아져서 재고를 떨고 하지 네. 않나요? 근데 반대로요? 그거는 이제 인 시즌이라고 하는데 시즌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갔을 때 그 타임라인으로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봄 여름이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신상 팔고 이게 6월 7월 가서 여름이 끝날 때 가면은 네.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이게 맞는데 저희는 반대로 이게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여름 그러니까 올해 봄 1월 때까지 이렇게 가니까 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싸고 이게 신상이 될 때가 가격이 제일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요. 그거를 나눠서 가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올해 목표 매출이나 이제 네. 올해 아마 한 6월 7월쯤 되면 내년도 목표 매출이 거의 다 나와요. 프리오더로만 하는 것들이 이제 프리오더만 그러니까 주는 프리오더긴 한데 다른 네. 비즈니스 모델들은 이제 별개긴 한데 프리오더로 저희가 짤 수 있는 매출 계획은 좀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물량을 막 사이즈를 키우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프리오더를 중심으로 하시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온라인으로 파는 네. 명품 시장인데 요즘 네. 막 그런 업체들 많이 네, 생기잖아요. 최근에 네. 조금 가격을 합리적으로 한다. 네. 그래서 백화점에 사지 말고 온라인에서 명품 네. 사세요. 네. 하는 업체들이 많던데 네. 프리오더는 가격은 좀 더 싸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물량이 지금까지 연평균 다 250%씩 성장했습니다. 물량으로만. 네. 아. 네, 3년 연속 하고 있고 사실은 1000억까지 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프리오더라는 태생적인 그 독특한 소비 패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저희도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9년도에 프리오더를 처음 한 거예요. 1년 토탈을 한 건데 19년도 매출 대비 21년도 매출이 13배 성장했거든요. 와. 근데 올해 목표가 작년보다도 근데 250% 성장, 그러니까 2.5배 더 성장하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그리고 이거에 제가 좀 더 베팅을 하는 이유는 네. 이제 뭐 와디즈라든지 인디고고라든지 킥스타터 같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좀 제시한 소비 문화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 핫한 거면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브랜딩을 했잖아요. 이게 네, 소비가 예. 아니라 펀딩을 하는 거다. 근데 비단 이제 그것만 있냐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행업 같은 경우도 누가 여름 여행을 여름 휴가를 가는데 여름 다 돼서 가요. 7월 달에 난 갈 거니까 7월에 항공권 사고 7월에 호텔 알아보는 사람 아니죠. 대한민국에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해요. 예. 대부분이 빠르면 1, 2월에 알아보고 정말 네. 늦어도 3, 4월에 다 결정을 하지. 저희도 여름 휴가는 직원들 받을 때도 일찍 받잖아요. 안 네. 겹치게 쓰려고. 예.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저희가 소비를 할 때 그냥 난 오늘 가서 렉서스 사고 싶으니까 렉서스 매장 가서 뭐 몇천만 원 주고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대부분이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계약금 걸어놓고 엄청 그렇죠. 기다리다 받잖아요. 바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히려 고관여 제품들 고부가가치제로 가면 갈수록 소비 패턴은 기다리는 게 거의 디폴트 값이고 아. 오히려 계획적인 소비로 전 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정말 계획이 없이 몇백만 원 하는 백을 그냥 막 살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막 살 수 있는 분은 애초에 온라인에서 소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허. 저희는 대중을 위한 서비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써보길 원하고 그리고 이게 명품이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워딩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선입견보다 정말 질 좋은 상품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이런 네. 거예요. 투뿔 한우를 먹지 않아 봤으면 영원히 투뿔 한우가 어떤 맛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미국산 소고기가 제일 좋은 거다고 먹었으면 이게 좋은 맛이구나 하는 아는데 투뿔을 먹는 순간 알잖아요. 아 미국산이랑 맛이 좀 다르구나. 그런 것처럼 그 경험이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꽤나 많은 특히 젊은 층을 시작으로 해서 꽤나 많은 소비층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로 좀 더 높은 이제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거 경험해 보길 원하고 있고 그런 거에 좀 다 맞물려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자동차도 이런 컨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네. 진짜.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전 프리오더를 했다 생각이 들어요. 모델 3 나왔을 때 처음에 계약금 맞아요. 계약금 미리 걸고 청불 받고 먹튀다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망할 것 같아서 주가 폭락을 가다가 1차 물량을 결국은 찍어내서 공급을 하니까 평가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계약금을 더 밀어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남은 거예요. 아. 그런 것처럼 저는 이쪽 시장은 오히려 그렇게 가야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증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뭐예요? 요즘 회사의 고민이? 고민 항상 인사입니다. 좋은 사람, 사람들,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모셔오고 싶고 사업 자체 고민은 없어요? 사업 자체 고민은 많죠.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좋은 것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생각한 것만큼 매출이 안 나왔을 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3배수, 4배수로 샀는데 생각한 것만큼 이달에 목표 거래액이 안 나오게 되면은 현금 흐름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고 예. 이제 뭐 다음 라운드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지금 해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시작을 해요. 일본 시장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연하게 안 해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네, 그런 것들 신사업들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프로젝트 한 4-5개를 하고 있어요. 예. 거의 제가 혼자 PM이어서 제가 거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두 개는 올해 좀 결실을 맺어서 연말에 좀 결과로 보여줘야지 우리가 넥스트 유니콘을 가는데 좀 이바지가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프리오더 오는 거는 이제 같이 왔는데 지금은 저희 회사 팀원들이 여기서부터 더 끌어올리는 건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에. 네. 예전엔 제가 바잉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MD도 하고 모든 걸 해서 제가 다 할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보다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끼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뭘까라는 고민을 매일같이 해요.
매일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디코드가 넥스트를 갈 수 있을까? 우리의 넥스트는 뭐지? 계속해서 명품만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우리가 답일까? 프리오더가 계속 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괴롭히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좀 담백하게 찾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딴짓을 많이 하려고 해요. 의미 있는 딴짓 대신 막 노는 거 말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와인을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투스카니 와인을 와이너리랑 계약을 해서 프리오더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주류 시장 중에 와인이 작년에 1조를 돌파하면서 엄청 성장을 했거든요. 40%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받고 그다음 이제 홈술 문화 그리고 이제 1차 문화 집에서 먹자 이런 것들 이제 콜키지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예. 되겠다. 그래서 와인도 전 똑같은 니즈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올해 수행산 느낌이네요. 가능한 와인 이제 뭐 포도 수확량 네, 와인이 네.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팔 테니까 더 싸게 줘. 이제 그런 것들. 와인 청약 통장 이런 거 만드세요. 좋네요. 청약 통장 야, 와서 20개월 재밌네요. 이상 부으면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아니 우리 대표님을 우리 회사 대표로 모셔야 되는데 에이, 부끄럽네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본인 같은 우리 회사 대표 하고 싶겠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다 됐는데요. 네. 대표님 한 번 더 나와서 남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언제든지 아니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진짜? 아, 네. 편하게 일정을 미리만 주시면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저도 자, 즐거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엔코드 정준영 대표님을 저희가 프리오더 했습니다 이제.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라고. 조만간 네. 다시 한번 모셔서 남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